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 14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의 홍성진 교수님, 그리고 한동대학교 법학부 신은주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민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그리고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신장내과 14번째 사건은 관상동맥 조영술 시술 중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61세로 1998년 10월 21일 흉통으로 A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입원하였습니다. 10월 26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실시하여 우관상동맥의 병변은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좌회선지 병변에 대해서는 시술에 실패하였습니다. 10월 29일 흉통 없이 안정되어 A병원에서 환자는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일까지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항협심증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간헐적으로 흉통이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2002년 3월경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부하 검사에서 심근허열 소견이 발견되어 2002년 5월 3일 A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2002년 5월 7일 환자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며 좌회선지는 만성 완전 폐쇄 상태로 2차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2002년 5월 8일 증상이 호전 없이 퇴원하였으며 환자의 증상을 진구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추후 증상 악화 시 다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26일까지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2006년 환자는 피고병원에서 통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피고병원은 2차에 걸친 관상동맥 확장술이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병력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환자에게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 11월 7일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11월 6일 시술 전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동의서의 서명란에는 시술 도중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1% 정도라고 설명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1월 7일 08시 40분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작하여 08시 55분 관상동맥 중재술이 개시되었습니다. 09시 10분경 좌회선지의 만성 완전 폐색 병변에 대한 시술 도중 도관에 의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며 심전도의 변화와 함께 맥박과 혈압이 하강하였습니다. 10시 30분경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 내 보조펌프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10시 40분경 환자를 B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10시 54분경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B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며 응급 심폐소생술 및 관상동맥 외로 시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B병원 의료진에 의한 시술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으로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관상동맥 성형술을 강행한 과실,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불인정하였으며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상동맥 성형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환자 측은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술해서는 안 됨에도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시술의 시행과 약물 치료 중 어느 것이 의학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상동맥 병변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약물 치료에 의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관상동맥 중재술을 재차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의 시술 도중 발생하는 관상동맥의 박리는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관련하여 시술 중 환자의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즉시 B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으며 1시간 이상 지체한 바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의료진을 대기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병원의 환자의 상태 악화 후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였으며 피고병원 내 시술 등을 위한 의료진이 대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재차 시술되는 관상동맥 중재술의 재시술 필요성과 위험성 및 관상동맥 박리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병원이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피고 의료진은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약물 치료와 시술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 재시술에 따른 위험성과 필요성과 관련된 환자의 고도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중히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는 응급 시술이 아님에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기 쉬운 용어 및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가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보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성진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상동맥 중재술 이렇게 이 시술이 되게 자주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대해서 어떤 시술인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좁아진 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아예 막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피가 다시 뒤쪽으로 가게 좁아진 거는 넓히고 막혀 있는 거는 뭐 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가 뒤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 시술을 말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시술이 있기 전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운데 뼈를 이제 열고 갈비뼈 쪽 사이로 해서 심장 쪽으로 가서 그 막힌 혈관 뒤쪽으로 새로운 혈관을 대는 이런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이제 보통을 하게 되는데 경피적 시술이라는 거는 동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맥박이 만져지는 팔이나 다리 쪽에 이제 다리 혈관을 통해서 한 2, 3mm 정도 되는 관을 넣고 그 도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넣은 다음에 스텐트나 아니면 풍선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그 혈관을 넓히는 이제 시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장을 이제 아예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수술보다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환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동맥 박리라는 이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관 이제 벽이 여러 겹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내막부터 외막까지 이제 뭐 한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 막이 이제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혈관이 다 찢어져 버리는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뭐 그 자리에서 천공이라고 그러고 아예 찢어지는데 혈관 벽이 그냥 안쪽 벽만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를 박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뒤쪽으로 피가 찬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뭐 외벽까지 이제 외막까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안쪽 막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를 박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박리된 그 막에 의해서 혈류가 이제 덜 생길 수도 있고 혈류가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확 됐습니다. 신현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이 앞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사건이랑 이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인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인정했었던 사항 중에 이제 언급되었던 거를 좀 제가 좀 다시 좀 살펴보면 시술 전날에 인쇄된 동의서 용지에 서명을 받아서 이제 환자에게 뭐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 대한 이제 선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는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교수님께서 좀 한 번 더 설명 의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치료 행위나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할 때 항상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인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는 환자가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 선택을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보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바로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되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앞에 동의서를 받는데 인쇄된 글자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작용에 대해서 그 동의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냥 서명만 받았지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의사분들은 설명을 하면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친다든가 아니면 옆에 따로 이제 설명을 부가해서 해준 부분을 뭐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놔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면 열심히 설명을 이 사항들에 대해서 했구나. 그리고 그 설명을 받은 다음에 환자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술을 받기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이 동의서에 환자 서명만 있으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거는 설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꼼꼼히 다 읽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다시 제 질문을 통해서 이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설명을 받는 건 환자가 결국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침습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 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 몸의 치료를 하는 것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리 그 동의서를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쇄해서 그 내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두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여쭤본 사항 말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이 사건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언제 전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전원을 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제 많은 경우에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하기 전 병원하고 전원을 받은 병원 사이에 이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이 적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오늘 사항은 전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늑장을 부린 거다.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위해서 그 대기해야 되는 인력이 제대로 그 전원과 관련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환자가 주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환자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지체가 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의료진이 대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관상동맥 박리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처치를 이 전원을 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의료진이 대기하지 않은 게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법원이 전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실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시기가 적기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병원이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의료진이 동반해서 전원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이 다음 병원이 이 환자에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원을 하는 측에서 이제 충분한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요새는 이게 지금 2006년 이때 나왔던 사건인데 요새는 이런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시술 전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림이나 동영상 이런 걸로 한 번 더 이제 외래 입원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동의서도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입원해서 비디오를 한번 다시 보고요. 그때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술 전에 그러니까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술 전에 이제 관성동맥 조영술을 한 다음에 시술이 결정되는데 시술 전에 한번 찍은 조영술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늘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입원할 때는 그런 어떤 설명을 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환자분이 이제 입원하신 걸로 볼 수 있는데 또 입원해서 시술을 하다가 이제 처음
하는 시술이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설명할 시간도 부족하고 의사결정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냥 또 시술을 지체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를 못 받고 이제 시술을 해버리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예. 상황들이 발생하나요? 갑자기 이런 환자처럼 시술 도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하면서 이제 그 하는 동안에 설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뭐 동의서에 응급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이 바뀌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팀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치의가 나가서 뭐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이제 뭐 응급조치는 다른 선생님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상 이런 법원에서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을 해서 위자료를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오에 대한 인정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환자가 결국 돌아가셨고 굉장히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어떻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도 이제 해서 그 위자료라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명 의무 위반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설명 의무 위반으로라도 이제 좀 위로를 드리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의료 관행상 설명 의무 위반 저는 의료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현재는 쓰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과잉으로 또 너무 이제 과하게 좀 겁을 준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이제 조금 설명을 과하게 드리고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술인데 겁나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고까지 저희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설명을 얼마나 했는지는 기록에 남겨진 부분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응급하게 진짜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응급한 경우에까지도 설명을 통상적인 경우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응급한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합의는 우리 법률가들한테는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응급한 상황이었는지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소연 교수님이 혹시라도 이렇게 중한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이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를 인정해서 위자료라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는데 아니면은 설명 의무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위자료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설명 의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책임을 묻지만 다만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설명 의무 위반을 했는데 그 사안이 너무 중대하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약간의 참작을 할 수 있지만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너무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서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과하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랑 의료진들이랑 느끼는 어떤 내용의 심각성에 대한 차이.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1% 정도는 뭐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위급하게 될 수 있고 환자들은 1%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한테는 그게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진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1명이 발생하는 게 1%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상황이 발생하는 환자는 진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료진으로서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고 환자로서는 1%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라는 말은 똑같이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1% 굉장히 자기한테 이런 일이 100%, 본인한테 발생하면 100%인데 그런 게 1%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라고 이제 환자들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이해되는지 조금 한번 말씀을 듣고 싶긴 합니다.
제가 환자 입장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1%라고 하는 거는 가볍게 경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료진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조영수를 한번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0. 몇 프로가 나한테 들면 나한테는 100%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조영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나요? 이걸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조영수를 받겠다고 서명하고 이제 조영수를 받은 적이 있어서 환자의 경우는 사실 숫자적으로 작은 거라고 해도 저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낮은 퍼센트가 나한테 해당이 되면 나한테는 100%구나. 그래서 결코 그 숫자를 작다고 경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걸 경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의사가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성진 교수님 어떠세요? 퍼센트를 이제 저희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계속 이제 그런 합병증을 설명드리다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너무 의사들이 뭐 너무 냉정하고 뭐 차갑게 그런 것들 너무 주의를 주고 뭐 내가 곧 죽을 거다 이런 걸 계속 말한다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사고가 이제 나고 그러면은 뭐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요런 것들을 퍼센트 같은 거는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짜 설명을 드려야지 좋을지는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뭐 말씀드리면 또 겁준다, 뭐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너무 냉정하다, 뭐 아까 말씀드린 아까 뭐 그 SNS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몇 프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면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방법이 문제겠지만은 그런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사실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어느 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뭐 인턴 레지던트 그 초반 과정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많은 교육들을 이제 받고 진행을 한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됐었던 그 시점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그럼 될까요? 네,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